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의 의무화 규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제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자, 본격적인 대권을 본격적인 행보로 좀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이 KC 인증 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분산돼 있던 국가 단위의 어떤 인증 마크를 KC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휴대전화 뒤에 보시면 다 이렇게 KC 마크가 있거든요. 예. C 마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서는 다 이제 KC 마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제품, 즉 KC 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최근에 이제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전부 다 KC 마크를 전부 다 맞도록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것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 좀 더 싼 제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하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KC 마크 하나 따려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걸리고 돈도 꽤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규제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나 지금 나경원 당선인도 모두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 생활적 문제, 특히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어떤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떤 정책 메시지 딱 한 번 냈습니다. 지난 4월 29일인가 딱 한 번 냈는데, 지금 이번에 낸 메시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생활적 필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본인의 어떤 이 주장들을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이제 선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해나 봐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얼리 어답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도 골전도포를 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됐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6조 7천억 가까운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 전언에 따르면은 이렇게 피규어 인형 같은 거와 그다음에 음악 관련 장비 세트들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나는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젊은 층이나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 이 메시지가 저는 이번에 SNS를 통해서 표출한 거라고 저는 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이른바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너무 이제 목격담 정치에 대해서 피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접 참여도가 높은 메시지 참여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과 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거고, 대단히 최근에 이 KC 인증 마크를 받은 품목에만 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KC라는 그 말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이게 국내 안전 인증 장치인 셈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는 이거 정말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 배송 기간도 국내 제품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굉장히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아동용품을 많이 구매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짧게 쓰고 금방 또 버리기도 하고 해서 이른바 지역의 맘카페 등에선 불만 목소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대표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고려하고 보류하겠다라는 입장 내서 오늘 오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입니다. 브리핑까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 백서 제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죠. 조정훈 위원장은 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이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위원장 가진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반면에 글로벌 떠돌이로 한 18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세상에 본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이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서는 이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 그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조 전 의원이 백서가 발간됐을 때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 조정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백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를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 의미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은 결국 누가 선택했죠?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원인을 따져보기 이전에 선거 행위자들의 어떤 책임 문제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총선 백서라는 거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정훈 의원을 보면 지금 이미 나오기도 전에 다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다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서위원장은 결국 백서를 통해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매일매일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게 이 균형에 맞는 것이냐의 문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백서발간위원장은 본인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 출마 선거를 지금 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백서가 본인의 당대표 선거를 위한 뭔가 자락 깔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잖아요. 네. 자, 그러니 과연 이 조정원 의원이 맞는 게 정확하냐. 더군다나 조정원 의원은 지금 이 당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이 잘못되는 걸 갖다가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총선 백서 논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또 전당대회 출마론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게 또 한 전 위원장의 좀 힘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백서가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불이익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당원들의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는 거는 패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스탠스를 잡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그 교훈적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무슨 캠페인의 문제가 있었냐? 특정인이 어떤 선거 전략을 잘못 짰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 점점 더 커지는 이른바 이게 말하자면 불균형 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등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90%대에 이르렀다고 보고 다만 백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과연 설득력과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윤태현입니다. 자, 정치권 이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동훈을 도서관에서 봤다라든지 한동훈이 칼국수 가게에 왔었다더라라든지 뭐 의외의 곳에 등장해서 여론을 떠보는 이런 목격담 정치를 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선택권을 우리 지금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낸 겁니다. 해외 직구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나도 해외 직구 가끔 한다. 적용 범위와 방식도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특히나 요즘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거냐 말 거냐 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복귀 신호 임박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추론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렇게 무리해서 저는 정책을 펴냈는지에 대해서가 조금 의아해요. 그리고 16일 날 그 정책을 냈다가 바로 오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브리핑 새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총선을 통해서 그 서민들이라든가 우리 어떤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낼 때 미리 잘 살펴서 얘기를 그 정책을 내놔야지 발표부터 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른 뭐 정치인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바로 또 그게 아니고요 라는 식으로 발을 빼는 거 보면 아니 아직도 지금 제대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왜 이렇게 긴장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요. 또 네. 하나 반성할 부분은 저렇게 대선 주자들이 뭐 혹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당에서부터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쓴소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근데 저거를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바로 이제 등판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냈다라는 거는 좀 무리한 연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함께 당권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유승민 이 두 사람도 함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모두 이 K씨 인증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 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자, 이러한 부정적 반응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용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80개 품목에 좀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유해성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자, 정부가 난처해진 모습이 저 브리퍼의 표정에서 바로 느껴지는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지난번 이제 만옷의 입학 때와 이제 비슷한 약간 그런 양상인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미숙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해외 직구 특히 이제 중국의 플랫폼인 이른바 알테슈를 통해서 지난해 해외 직구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는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체 80%가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저 KC 인증 마크 받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소재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규제를 받는데 그냥 직구해 온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값이 이제 절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정부 대책 기다리다가 이미 업체는 도산하게 생겼다. 이런 보도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마 이제 그 급한 마음에 대책을 이제 내놓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제 서리웠다라는 부분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브리핑을 했고 보도 자료만 벌써 2차례나 추가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늘 새로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됐든 이 해외 직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등판을 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사실 어느 정도 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혁 그 부총장께서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거 선거 때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던 장동혁 의원의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직접 밝혔던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출마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상황이 이렇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지 그것은 전적으로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지금 김종혁 부총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등판을 시사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치더라도 어찌됐든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조금 내가 차이점을 두겠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본인이 뭐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장, 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가 한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규제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읽겠구나라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으로는 나름대로는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를 나갈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한 의지를 저는 애들로서 저는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미묘하다는 거죠. 본인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딴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낸다. 이거는 내가 정치권에 등판하겠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의 규제 혁파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들릴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저는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실패한 정치인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당을 재건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마음은 사실 지난 총선 유세 현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또 계속해서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는 그 영입 인재 1호였죠. 박상수 변호사의 발언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의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우리 정부에 부족한 거 있으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본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사무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입 인재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영입 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인들과 자신과 함께 정치를 앞으로 해나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박상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어찌됐든 복귀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비대위원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이제 했던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언제 등판할지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하면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라고 해야 될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있죠? 최근 잇따라 저격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죠.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때는 한동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저렇게 지적했던 한 홍준표 대구시장. 뭐 오늘도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SNS에 썼다가 급하게 지웠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조국 혁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들리긴 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잖아요. 네.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했던 바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조금 더 잘했다라고 하면 108석이 아니라 118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그것마저도 못했다고 하면 108석이 아니라 98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든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래서 총선의 참패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 몰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음 선거, 지방선거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맡긴다라는 것은 정치 문법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KC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에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질이 있고 팬덤이 있으니까 크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박을 해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일반 당원들이나 그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그게 와닿거든요. 아니 선거 때 너나 없이 그 제발 한번 와서 우리 지역에서 유세해달라고 사정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저희 지역에서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그랬던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하면은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호수공원에서 뭐 연설할 때 보니까 정말 몇천 명이 모여갖고 거기 다 우리 당원만 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선거에서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선거가 뭐 망했다,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은 전혀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것도 참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또 상대방이 더 높아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어떤 스탠스, 입장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젯밤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첫 현안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하자 과도하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도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외 직구 시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애둘러 반박한 뒤 정책 이슈에 대한 첫 입장 표명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는 주로 3040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만큼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피력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당선인은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의 해외 직구 대책을 비판하자 정부가 오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흘 전 발표한 직구 관련 대책을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차단을 발표했던 정부. 안전 인정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사흘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말도 바꿨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결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위해성 주사를 확대하겠다는 한 줄만 남게 됐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막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자 그런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허용을 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당초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좀 더 섬세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문재인 데자뷰입니다. 네. 저희가 이 글만 가지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검찰 간부 인사가 언뜻 떠오르긴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이 지휘부에서는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말이 나오던 시기에 이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었죠.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소위 검찰 인사 학살을 연상시킨다. 이 문재인 정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추 전 장관 이 조국 일가와 정권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대규모 자천시켰던 인사가 연상된다는 겁니다. 4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인사 대상이 소위 윤석열 사단이었죠. 예, 윤 당시 총장은 이 윤석열 사단 이 수십여 명이 좌천이 되자 이 조국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 반발하거나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내부 반발은 없습니다. 이 외견상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4년 전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우선 임기입니다.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2년 가까이 이 중앙지검장을 지냈는데 이 지난 20년간 지검장 31명의 임기는 평균 11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4년 전에는 노골적인 좌천성 인사였다면 이번에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의 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윤석열 사단의 빈자리는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처럼 친문 성향의 검사들로 채워졌지만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은 이 전임과 이 대척점에 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는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는 건가요? 예, 지금은 소위 이 윤석열 라인이다 이렇게 분류될 수는 있지만 시기를 더 앞당겨 보면 윤석열 사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명 이 윤석열 사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특수통 검사인데 이창수 지검장은 기획통, 국제통 검사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추 전 장관의 인사 대학살 때 윤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윤 총장과의 인연이 없어서 인사가 난 거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4년 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 결국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별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지검장은 이 정권 초반부터 주변에다가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처리 방향과 관계없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 정부부터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결과가 나오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출근 첫날부터 담당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고 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지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잖아요. 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 총장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두고는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지검장은 전주지검장으로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를 지휘할 때 이 검찰총장과 종종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문재인 데자뷰의 느낌표는 수사는 수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두 사람 모두 인사와 수사는 이 별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최우선 과제인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해외 직구로 침묵 깬 이유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냈다라는 그런 걸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예, 이 한 전 위원장은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합니다라면서 이 정부의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 취미가 이 피규어 수집, 일렉트릭 기타 연주인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측근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피규어나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이 연주에 필요한 이펙터 같은 전자 음향기기를 직구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장관 시절에는 집무실 장식장에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와 이 만화 슬램덩크 피규어가 전시돼 있는 게 법무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침묵을 지키던 한 전 위원장이 특히 이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낸 어떤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이 지난 16일에 이 직구 규제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선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그동안 푼돈이라도 아낄 수 있었던 직구를 못하게 되는 거냐 이런 푸념이 잇따랐었고 이런 목소리는 주로 3040 세대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기간에도 젊은 세대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종의 몸풀기 성격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 윤 대통령과 이 본격 차별화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과제로는 당정 관계 재설정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죠. 이 주변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용산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메시지는 여전히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해외 직구로 침묵 깬 이유의 느낌표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해외 직구 문제뿐 아니라 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사태도 민심 청취 또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발표가 먼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정부든 한 전 위원장이든 민심을 최우선으로 헤아리는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소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